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일 방송 후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지 있습니다. 와치독 4, 와치독 어제 크래프트 레이드 하고 나서 한 몇 시간, 오후인가? 제 시간으로 밤이었을 겁니다. 그때 와치독 하나 올려드렸고요. 베라체인, 꽤 괜찮은 제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베라체인. 그러니까 디파이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파인데요. 사실은 디파이기도 하면서 제너럴 체인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에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파이계의 신성이죠. 신성까지 안 할게요. 그냥. 그렇게 빨 필요는 없고 이부연 에론 기반 디파이계의 이제 그 샛별 정도로 표현할게요. 베라체인 볼트에 이 이더리움이나 PTC를 이제 스테이크 스톤에서 이제 수합을 해가지고 베라 스톤인가 막 그런 걸로 1대1로 수합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떤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혹은 유니스왑 LP 풀에서 이더리움과 그 베라스톤을 이제 1대1로 이제 LP 풀에 딱 넣으면 6배에서 7배 정도의 베라 포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베라 웨이브 포인트는 이제 추후 이제 베라 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뭐 코인을 바꾸든지 뭐 여러 인센티브가 있겠죠. PO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OL 체인하고 프루프 오브 리퀴디티라고 해서요. 좀 되게 특이한 컨센서스를 가지고 EVM 기반이긴 한데 이더 네트워크 기반이긴 해도 POL은 아마 없을 거예요. 베라체인이 거의 처음입니다. 베라체인 그냥 가로치고 POL이라고 하고요. POL 체인입니다. 그 POL 해서 되게 좋게 보는 아무튼 그런 포인트 획득할 수 있는데 mrberlin.org 베라 하시면요. 미스터벨린 초대 링크 초대 코드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월넛을 로그한 다음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면요, 미스터 벨린과 함께 혜택 서로 저랑 리퍼럴 네트워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 중에 이제 슬슬 후원의 의사를 밝히신 분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영드리고요. 이 후원의 형태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직 MVV라고요. 아직 이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VIP 멤버십이라고 해서 MVV를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초안도 약간 드래프트와 완벽히 안 된 상태이긴 한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의사만 표현해 주셔도 되게 저희한테 신뢰를 보내주시는 거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구체적인 안과 뭐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해서 또 공유도 드릴 때 적절한 시점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멤버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편하게 이제 사실 이게 그냥 메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희 메일 주소 포워딩이 될 텐데 그냥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뭐 개별 편하게 저희가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해가지고요. 편하게 뭐 요청사항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리뷰를 해달라 뭐 등등 컨설팅 관련해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뭐 당장 뭐 멤버십 가입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답변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랑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라디언 네트워크도 이제 계속 참여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와치독을 한번 해봤고 해서 시작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U 이코노미 예, 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중세 시대야. 중세 미드에이지에서 이제 영주가 이제 어디 그 농노들이 말이야 비트코인 사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그래 말이야. 농노들은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지 어디 딱 그 마인드 같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뭐 유럽 애들이 요새 되게 중국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아마 EU 그 정치 엘리트들이 약간 진핑이 형을 약간 부러워하는 것 같아. 진핑이 형을 좀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진핑이 형 하는 모델을 보니까 아주 막 국민들이 말도 잘 듣고 말이야. 청제가 잘 되는 느낌 자기들이 이제 봤나 보지. 그러면서 경제도 부흥을 하면서. 근데 그거는 그 중국인한테 먹히는 거지. 유럽 애들은요. 폭탄 깝니다. 얘네들은 그 시위할 때 우리 동양 아시안들처럼 평화롭게 안 해요. 폭탄 까 얘네들은. 그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코노미가 이로 가든 말든 우리는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CDBC 금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DBC를 금지한다고. 트럼프는 왜 트럼프가 괜히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CDBC는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해보시면 압니다만 CDBC 기본 골자가 뭐냐면 중국에서 뭐 결제만 하면 QR코드로 결제하잖아요. 중국에서 뭐 그런 거 그 한 화폐에다가 그 트래킹을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디지털화.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요새 뭐 쓰죠? 스마트뱅크 여러분들 쓰잖아. 거기 안에 있는 원하는 뭐 그러면 그 종이 화폐입니까? 사실은 뭐 다 디지털 화폐잖아요. 사실은 이미 우린 디지털로 쓰고 있죠. 카드 여러분들 맨날 쓰잖아. 근데 거기다 CDBC를 하겠다는 것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좌에 있다고 해도 그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스마트 뱅킹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 그 뱅크 데이터베이스에만 이게 남는 거고 뭐 또 아니면 또 공통 데이터베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유럽은 좀 시스템이 틀려가지고요. 근데 CDBC는 자체는 뭐냐면 그 짤짤이 있잖아. 동전 하나하나에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야. 트래킹에 대한 그거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촘촘하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그 트랜잭션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물리적 동전 자체에다가 이게 트래킹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CDB 자체가 토크나이즈 돼 있다 보니까 개인 아이디 신상 정보도 거기에 다 이렇게 통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CDBC도 제가 완전 깊게 들어가지고 리서치는 뭐 제 주 분야가 아니라서 관심도 없고 근데 하여튼 CDBC의 움직임을 EU에서 벼랑간 자유를 중시한다는 EU 유럽에서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금지했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그 내막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든 저도 한번 입장이 정리되고 좀 뭔가 이렇게 정보들이 정리되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번 그 회원 독점 콘텐츠를 한번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CDBC 토픽은 전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empool 해시레이트를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멤풀에 뭐 보통 뭐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이미지가 좀 저는 의심이 들어가지고 한 멤풀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멤풀에 들어가 보니까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진짜 뜨네요. 실시간 해시레이트인데 해시레이트 진짜 지금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는 뒤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해시레이트는 어차피 채굴 난이도 증가하고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 웨이브는 보여줄 수 있어도 대세가 뒤로 가기는 어려운데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아무튼 반감기 때마다 약간의 이게 출렁거림이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대세적으로는 해시레이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시레이트 뭐 이런 게 무슨 뭐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 그런 거는 CP1에서 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 있고 상세한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P1 컨텐츠로 해가지고요,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 뭐 ATH는 늘상 ATH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그 해시레이트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개 날아갈 거다 뭐 이런 내러티브로 이렇게 막 트위터 돌아다니는 거는 그 참고하시면 안 되고요. 그 해시레이트에 대해서도 좀 해시레이트 포커스로 해가지고 우리 CP1 컨텐츠를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같은 맥락인데 뭐 지금 이게 EU regulator think it's too dangerous. 하여튼 뭐 결론은 뭐냐면 이게 뭐 샴페인 맞죠? 저도 이거 지금 영상 처음 보는데 이 샴페인 병을 좀 따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손으로 좀 따면 안 되나? 그래서 이 영상 이제 올리는 아저씨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규제 당국자들이 너무 그러니까 새로운 그 크립토라든지 이런 새로운 물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IQ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죠?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이해하지 못한 데, 그걸 모르는 데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걸 모르는 데서 두려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 우리 CP12를 가입해서 우리 메서벨리한테 요청하면 내가 독일어로 제대로 그거 알려줄 텐데, 독일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문서로 해서 AI한테 보장해주라고 보장 바로 해주니까 참 줄 텐데 말이야.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좀 괜찮은
진짜 좀 방귀 뀌는 사람들 말고 진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좀 컨설팅을 받든지 해서 좀 크립토를 공부를 하는데, 얘네는 이미 지금 늘상 어릴 때부터 여기 김나지움을 해가지고, 여러분 독일은 애초부터 대학 가래들 아는 가래들 그 선별해가지고, 우리처럼 약간 그 시궁창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피어나는 꽃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딱 처음부터 계급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김나지움을 이제 졸업을 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졸업 못하면요, 영원히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빵입니다. 빵 가능성이. 예. 자, 그런 사회, 그러니까 약간 중세 유럽 같은 사회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캠페인도 지가 따기 힘드니까 뭐 이상한 도구를 사용해서 뭐 따려고 한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귤레이터들이 모리의 베이스 기반으로 한 그 규제만 막 계속 추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크립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배를 독일에서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안 할래. 독일 아니어도 많거든, 대안이. 저 같은 사람들도 말이야, 저같이 업계에서 정말, 퇴사한다 그러면 리크루트들이 다 냄새 맡고 막, 이렇게 그 메시지 주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독일 안 되겠다. 어디 딴 데 좋은 데 없나? 막 이런 식으로 물색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인재 유출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독일이 크립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션을 해놓고는 사실은 비트코인 노드나 이런 개수, 라이트닝 노드 개수도 제일 많은 게 이제 유럽판이어서요. 유럽의 이제 그 인프라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과연 이게 레귤레이션이 이제 약간 그 페이크 모션인지, 진짜 제대로 서포트하기 위한 하나의 페이크 모션인지, 아니 진짜 이런 그 레귤레이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기들 땅 자체가 원래 진짜 비트코인, 그야말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프렌들리한 지금 땅인데, 이미 땅 자체가. 왜 정책 위반자들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노는 거예요. 민들은 잘하고 있어요, 여기. 이거들.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 같죠. 또 블록체인 후진국에 속하죠, 솔직히. 블록체인 중진국이죠. 한국은. 굳이 따지자면. 후진국까지는 아니고, 한국도, 근데 이제 투자자는 제1번이야. 투자는 1번인데, 전체 그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제 안테나에 적어도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롤업이나 GK 같은 것들을 그 기반 기술을 개발하든지 한국에서 못하고 있잖아.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 땅은 하여튼 버리기는, 저희 크립토 하는 입장에서는 유럽 땅은 떠나기 어려운 그 지역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CP3 회원님들한테 약간 해당이 되는 건데, CP3 회원님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렴풋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CP 회원님들은. 자, 우리 CG 형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BNB 체인이 최근에 제일 조용했어요. 솔라나가 제일 시끄럽고, 솔라나 베이스, 이더리움 계열 애들이, 솔라나와 그 이더리움 계열 애들이 막 시끄러웠죠. 특히 베이스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BNB가 조용하고 있을 시간에, 막 난리가 났죠. 별 체인이 다 막 이더리움 결국 EVM 체인이거든요. 다 아닌 척 하면서 다. 이더리움 여러분, EVM에서 자유로울 체인은 몇 개 없습니다. 솔라나라든지, 인터넷 컴퓨터라든지 몇 개 없어요. 예. 이더리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체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99%가 이더리움, EVM 안에서, 여러분, 이더리움과 EVM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를 쓸 때.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BNB 체인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한 몇 초 전에 이 이미지를 처음 본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BNB 체인으로 트랜잭션을 흡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로스 체인 그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USDT를 아비트럼 기반으로 이제 이체를 했는데 다른 또 네트워크로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정확히 제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 이게 그 데이터를 시각화한 건지는 지금 약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결국 BNB 체인이 이제 흡수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왜 가능한지는 우리 CP3 회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BNB 쪽에서 뭘 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CP3 회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올려드린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BNB 쪽에 BNB의 이제 그 움직임이요 상당히 꽤 큰 움직임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용어를 한번 검색 트위터나 구글에서 우리 CP3 회원님들 제가 알려드린 BNB 관련한 그 용어 있죠? 무슨 땡땡 BNB입니다. 땡땡 BNB 그걸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지금 BNB 쪽 체인에서 상당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용한 BNB 쪽에서도 또 한탕 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솔라나였잖아. 매일 솔라나가 그냥 주인공이었어 항상. 이제 다시 BNB 쪽도 한따까리 하려고 움직임에 있다. CG가 이런 이제 트위터로 올리는 건요. 다 타임 투 언리시죠. 다 이제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준비? 네, CP3 회원님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땡땡 BNB. 자,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요. 체인링크도 우리 CP2 회원님들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건데, 뭐 솔브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디파이 쪽으로 상당히 런칭을 한 이제 체인인데, 뭐 체인링크 얘는 뭐 안 끼는 데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 무슨 파트너십 이런 거 있잖아. 이펙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다. 체인링크가 여기도 줄을 대고 있다. 그러면 솔브가 이제 어리버리한 프로젝트였으면 체인링크에서 컨택하겠어요, 여러분. 솔브도 한따까리 하려고 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멋지게 이렇게 이미지 해봤자 별 내용 없어요. 가격에는 전혀 그건 없는데 아무튼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 오너십 바이 타입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유튜버들이 진짜 내 유튜브 진짜 보나? 진짜 약간 이게 약간 첩보만 들은 건데 제가 거의 심증에 가까운 물증이 없잖아요. 근데 물증도 살짝 있긴 한데 근데 참 내 유튜브를 진짜 보는지 요새 이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용어를 유튜버들이 쓰기 시작했더라고. 개인 투자자, 비트코인의 개인 투자자가 사라졌다 막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무튼 뭐 알아서 이제 뭐 데이터 분석하고 있나 보죠. 근데 아무튼 아마추어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제가 리테일 자주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인디비주얼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개인의 이제 지갑의 서플라이가 69.4%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뭐 ETF네 뭐네 뭐 정부에서 사내 해봤자 별 젖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중에 대부분의 나카모토의 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창업자 설립자 비트코인 설립자가 이제 아예 이동시키지 않은 UTXO들 그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디비주얼이 69.4%에서 개인 투자자가 다 대부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또 판단하시면 오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미지에서는 이 비트와이즈에서 내놓은 이 이미지에서는 아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인디비주얼이라고 해도 어떻게 측정하다 틀리고요. 이거 뭐 온체인에서 온 건가? 몰라. 12월 31일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로직을 까봐야 아는데 되게 거대한 자금을 들어서 있는 비트코인 지갑도 인디비주얼로 잡힐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너무 믿지는 마시되 어쨌든 간에 현재 이게 공식적으로 보고돼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월넛의 이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것만 좀 이 차트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전체 정식 어떤 레지스터된 예를 뭐 US 가버먼트 뭐 월넛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법적인 어떤 틀을 거쳐가지고 등록된 비트코인 주소의 비율은 여전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다. 이걸 좀 잡기 위한 거야. 이걸 약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금 좋은 이제 워딩이 떠올랐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언노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노운. 집계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고 정규화되지 않은 월넛이 여전히 70%에 가깝게 비트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차츰 줄어야지 비트코인이 한마디로 완전히 법제화된다는 의미합니다. 뭐 그게 좋은지는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어차피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일단 또 그리고 또 가버먼트나 이게 비즈니스 막 이런 등록된 이게 그냥 한마디로 오피셜리 등록된 이제 비트코인 뭐 오너십 저기 서플라이라고 한다면 이건 지갑 주소는 아닙니다. 지갑에 대한 건 아닌데 그냥 서플라이입니다.
내부 로직은 디테일을 까봐야 제가 아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 비율이 이제 레귤레이션 되고 뭔가 공식화된 하나의 그 비트코인의 그 공급량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야 출발한 겁니다. 자, 이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단체나 이런 쪽에 이제 비율이 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죠, 여러분? 탭루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하고 완벽히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비율이 이제 출발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탭루트가 그룹 서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지원이 되거든요. 프라이버시라든지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 B2B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프라이버시잖아. 누가 입안하고 누가 결제했는지를 몰라야 돼요. 그건 왜냐면 B2B잖아. 대표적인 거잖아. 개인 P2P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이런 그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버넌스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그거에 이제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토픽이 탭루트 업그레이드거든요. CP2 회원님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아직 이 탭루트 쪽의 마켓이 이제야 성장세에 이제야 이제 초입에 있다를 말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ICP의 이상한 현상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큰 바늘 구멍이 이렇게 바늘로 이게 이제 실제 현가는 이거잖아. 이렇게 딱 밑으로 꺼진 거 있잖아요. 꺼진 거잖아, 이게. 이게 위쪽 바늘로 이렇게 위쪽 뭐라고 하나 전문용어로? 무슨 침이라고 하죠.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찍고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무슨 흔적이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그 매도를 걸어놓을 때, 매도벽을 형성할 때 이렇게 매도를 걸어놓잖아. 여러분들 그 호가창 아시죠? 그러면 누군가가 7.860에 매도를 걸어놓은 거야. 그걸 누군가 산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무시하고 이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이 이 직전의 가격이 이거였잖아. 이 가격 다 무시하고 그냥 7.8에 누가 바에 눌러버린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을 싹 소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하면서 다시 뚝 떨어지죠. 당연히 다시. 그 사람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엄청나게 기록을 하고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 안 보고 그냥 여기서 사버린 거야. 이쪽 다 소화하려고 물량을. 누군가 매수를 그냥 가격 무시하고 여기를 다 그냥 사버린 겁니다. 사실은 인터넷 컴퓨터 7.8달러면요 진짜 개싼 거긴 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많이 알트들이 눌려가지고 이제 6.9 이렇게 돼 있지. 인터넷 컴퓨터 7달러, 제가 그때도 계속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컴퓨터를 한 자리에서 살 수 있으면 괜찮은 거야. 10달러가 아니라 9달러, 8달러 이렇게 한 자릿수 달러로 매수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짜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비단 인터넷 컴퓨터뿐만 아니라 그냥 에론 전체 마켓에 대한 이 표상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특정지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태예요. 약간 유망한 에론들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좀 기업이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모르겠습니다. 누가 개인이 매수했을 수 있지만은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7달러든 8달러든 뭐 6.9달러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매수 때려버립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5분 봉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퍼센트는 아닌 것 같아요. 또 7.8에서 6.9면은 뭐 몇 프로죠? 한 20-30% 될라나? 이 갭이 20%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5분 봉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봉은 아니에요. 뭐 이게 이런 현상이 만약에 그 일봉이나 주봉에서 나왔으면 이건 큰 사건이지만 이건 뭐야 FTX 사건 같은 거지만 일종의.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하여튼 결론은 매도가와 호가 상관없이 그냥 긁어 모으고 있다. 매수로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자주 나타나야 돼요. 이 현상이 이 현상이 되게 자주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진짜 뭐 매일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피레침 현상이 일어나는 체인인데 바로 그것이 TCS1입니다. 예. 고객님들 아시겠죠? 예. 왜냐면 그냥 사버리는 거야. 왜냐면 아무도 안 파니까. 그냥 비싼 가격에 내놓은 물량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셀 물량이 그거 그냥 바이로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을 사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은 상관없고. 이게 딱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인터넷 컴퓨터는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는데 ICP에서도 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펀딩 레이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크립토 크립토 레이더 본편으로 넘어오십시오, 여러분. 회원님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세요.